아, 우리가 좀 소홀히 했던 분을 좀 잠깐만 언급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성현길 서울시장. 이 공천의 과정에 너무 지금 똥볼을 차고 지지율도 많이 잘 안 올라와서 송영길 후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송영길 후보가 한 말 중에 이제 그 민주당 비대위에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및 서울 49개 지역위원장 간담회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서 송영길 후보가 한 말입니다. 0.7%짜리가 권력 전행하지 않도록 승리하겠다. 나 요 말에 굉장히 약간 사이다로 느꼈어요. 0.73%짜리. 윤석열이 했던 말 있잖아요. 5년짜리가 감히 했던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0.73%의 권력을 마치 100% 얻은 것처럼 쓰는 것을 내가 서울시장이 돼서 견제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패기가 필요해 지금은. 오세훈 이기겠다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싸워주면 사실 자동적으로 서울시장에 대한 인지도나 지지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큰 그림에서 싸워주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은 윤석열이 취임하자 21일에 열리는 지방선거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윤석열이에요. 지방선거에 무슨 오세훈이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생태 당시.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 이번 지방선거를 지게 되면 윤석열은 진짜 취임하자마자부터 레임덕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기세가 살아있으니 민주당 국회에서 열심히 민주당의 어떤 힘을 발휘할 때고, 지방선거 지고 나면 윤석열이 지금 뭐 비서관들의 간첩 조작 사건을 한 검사를 올린다거나 한동훈 같은 자를 올린다거나 정호영 같은 자를 사퇴시키지 않는다거나 한덕수 마찬가지고 온갖 똥볼을 차고 있는데다가 지금 청와대 직원들은 들어갈 곳이 없고 국방부 직원들도 갈 곳이 없는 상태. 완전히 국정 난맥상이거든요. 내가 말씀드렸죠. 용산에 집무실 하는 이 상황은 현재까지는 국정농단이라고요. 대안도 없이 국방부를. 그런 상황에서 송영길이나 예를 들면 뭐 김동연 후보나 박남춘 후보나 또 다른 지역의 후보들이 윤석열과 싸우시면 돼요. 지금 상황은. 그런 선거입니다. 전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윤석열이 취임을 했으면 좋겠는데, 취임을 하면 계속해서 그 똥볼이 크게 커질 거라고 생각 듭니다. 지금 SNS에 요즘에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그 차 막히는 도로거든요. 사람들이 막 클렉슨 올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욕을 하고 있어요. 아이씨, 윤석열 때문이네 라고. 우리 사무실 두 블럭 앞이야.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취임이 되면 그때부터 출퇴근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진짜 그 출퇴근 시간을 대란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말도 못해 사람들이 체감을 할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집무실을 2개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자기님 출퇴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내가 어디에서 일하는지를 모르게 하나. 그 전 사람이 어떻게 잘렸는지 봤잖아. 주 5일 출퇴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차량 통제 상황을 보면서 퇴근했는지 출근했는지 카운팅해 볼 수는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이제 저 보수 쪽에 계시는 어르신들 들어와가지고 댓글 달 때 있잖아요. 니들은 참 니들 편한 대로 방송한다. 어저께 그런 분 한번 들어오셨는데. 편해. 우리가 우리 방송하는데 불편하게 해야 아니 돼?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 지지율 이야기 때 이번 주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잘하는 구석이 없잖아요. 뭐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청와대 개방하고 뭐 용산으로 간다는데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국방력을 약화시키면서까지 이지랄 하는 거는 그냥 탄핵감이에요. 외교부 장관 공간 뺏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안도 없이 뺏어서 그 사람들은 그 필요한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외교장관 공간 같은 넓은 자리를 서울에서 어떻게 찾냐고요. 더군다나 외국 대사들 많이 모여서 하는 그 공간에는 절대 이런 자리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볍게 불러가지고 외교할 수 있는 그 장이 사라진 상태에서 만약 외교장관 공간을 하나 만들었는데 저기 경기도 어디 구석에 있다거나 이러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국방부는 지금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합참하고 국방부를 또 찢어놓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어쨌건 지금 이 상태에서 지방선거가 윤석열이 잘해버리면 지방선거 전략은요, 오세훈이 뭘 못했냐 잘했냐로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윤석열이 저렇게 똥볼을 차버리면 이번에 선거는 윤석열 심판 선거가 돼버린 거야. 야, 당선된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4년 된 느낌이잖아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취임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 이야기 말고
이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김진애 이제 전 서울시장 예비 후보께서 이분 잘해. 나 이럴 때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 김건희를 비판했는데 조용히 내조한다고 하더니 나들이를 잦은 이거 김건희 누가 용서했냐? 나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건희 씨 보고 계시면 1번. 누가 용서해줬어요? 어젯밤 법사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아니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 도대체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까? 앞으로는 국민대에 논문 게재하면 되는데 멀리 갈 필요 없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뭐 저는 우리가 아무리 이래봐야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아무것도 안 들릴 거예요. 그런 거를 판단할 만큼 이렇게 지능지수가 높은 애들 아닙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나를 어쩔 건데 니들이 감히 나를 어쩔 건데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고 움직일 거라서 지지율을 계속 깎아먹을 거고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자기네들의 행동에 대해서 교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이게 가장 큰 탄핵 마일리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이 쓴 글을 한번 볼게요. 이분 대국민 사과하면서 집에서 조용히 내조만 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웬 나들이가 일이 잦나요? 종교를 이용하는 모양새도 영 아니올시다고요. 주가 조작 소환 조사는 유권력 무소환으로 학력 경력 위조는 누가 용서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했잖아. 안 나오면 안 나오나 보다 해요. 굳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따 여론조사를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굳이 기어가서 이런 사진을 찍어서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그 입은 옷이 얼마짜리냐 하고 하는 초슈퍼 관종. 이렇게 안 나대도요. 대통령 부인인 건 맞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은 그냥 범죄 혐의자란 말이에요. 물론 공수처나 검찰 등이 윤석열 벗겨주듯이 벗겨주지만 이 사람은 무슨 뭐 형사 불소추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저렇게 나댈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여론조사 이번에 그 미디어 토마토 간 여론조사 한번 봅시다. 간단해요. 김건희 조용히 내조만 해야 된다. 66%. 국민 3분의 2는 조용히 내조만 해야 된다. 그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보면 보수 진보 다 원한다는 거야. 넌 나오면 불편해 한다는 거야. 그렇지만 김건희 입장에서는 여러 번의 그 발언에서 보다시피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지만 항상 내가 이렇게 할 거잖아 라고 그 대통령이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본인의 양의 찰만큼 오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해한다. 지금 이번 주에만 해도 저를 몇 군데를 갔습니까? 2군데를 갔는데 사실 아무도 신경 안 쓸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 측 제공으로 계속해서 사진이 나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옆에 뭐 제보자 제공 뭐 이런 거 하는 게 쪽팔린 줄은 알아서 그냥 이제 본인들이 제공한다고 쓰더라고요. 이번에 2번째 방문한 절에서는 옷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본인이 샤넬 목걸이를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뭐 빌렸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만 원짜리 치마 입으신다고 하시니까. 차마 샤넬은 제보를 못했겠죠. 샤넬 목걸이에요? 목주 아니야? 아니 샤넬 목걸이는 마찬이 봐도 알아보는데 그놈의 치마는 5만 원짜리인지는 수십만 개가 있을 치마 중에 저거 딱 쇼핑몰 5만 원짜리 알아보는 자들이 참 더 이상한 거고요. 자기가 제보하지 셀프 제보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렇죠. 어쨌건 이야기 핵심은 김건희 허위 학력, 허위 경력, 논문 표절, 주가 조작 이게 김건희 관련해서 무슨 저 사자성어 같아. 허위 학력, 허위 이력, 논문 표절, 주가 조작 의혹이 해소가 됐냐고요. 여러분들 다 구토 썰리게 해드릴게요. 얘가 문재인 대통령님 만날 때 문재인 대통령님 얘기를 봐주세요 하고 프리젠테이션 했다잖아요. 그걸 바이든하고 만나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바이든이 아마 그럴걸요? 쉬? 그럴 거야 아마. MCN. 정말. 거기도 MCN이네. 그런 거지. 그때 그게 그런 거였었죠. 그때 강기정 지금 광주시장 후보도 똑같은 이야기 해줬는데 윤석열이 청와대 이제 임명장 받으러 오는데 갑자기 마이크 잡고 일광 연설을 하더라는 거야. 아직까지 그런 캐릭터를 본 적이 없대요, 청와대에서. 보통 임명된 사람의 부인들이 와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이런 정도로 끝나지, 마이크 잡고 문 대통령을 가지고 놀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게 잔망스럽게,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윤석열 편이었으니까 귀여움을 떨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타고난 그 스타일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고 안 치겠어? 지금 아까 말한 그 사자성어 4개 허위학력, 허위이력, 논문 표절, 주가 조작이 해석 안 된 상태에서 끊임없이 나오면은 오죽했으면 보수의 분들도 나오지 말으라고 여론조사를 하겠냐고 부끄럽다는 거지. 근데 본인은 대통령 부인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나오는 거야. 기어 나오는 거야. 그 외교 외교 경관. 공관에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 외교 공간에 반려견을 데리고 간 것도 반려견이 분리불안이라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했는데 그러면 모든 사진에 반려견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왜 또 이렇게 절가고 할 때는 반려견이 안 보입니까? 그때 분리불안 어떻게 해소했습니까? 국민 불안 좀 어떻게 해줘. 자, 어쨌든 김건희는 나오는 것 자체가 윤석열한테도 부담일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도 내가 보기에 통제가 안 되는 캐릭터예요. 좀 더 솔직히 말해볼까요? 윤석열과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마실 걸 권유드리고 그죠. 싶어요. 아, 추정이니까. 네. 윤석열과 김건희는 실제로 부부 사이가 안 좋다고 봐요. 그건 뭐 저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이고 그 윤석열이 김건희를 통제를 못하는 상태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결혼도 그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 음. 엉기는 거죠. 음. 그게 처음에 시작이 그런 거였으니까 피의자였다가 나중에 아시죠? 네. 김건희가 피의자였다가 윤석열과 동거하는 과정이 있었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결혼식까지 했던 바로 그 장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한테는 상당한 골칫거리가 작동하지 않을까. 아름다운 사랑의 힘이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